위기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가 마주한 충격은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장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겉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혁신의 파도 뒤편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회계의 진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충격보다 빠르고 그 어떤 공포보다 직접적인 흐름이 이제는 기업과 시장과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공황을 떠올릴 때마다 영화 빅쇼트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퍼지는 위기감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넓고 날카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부동산도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닌 바로 AI 버블의 내부 구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이미 엔비디아와 오라클을 향해 조단위 숏 포지션을 걸었습니다. 그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조단위 수익을 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버블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붕괴 신호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AI 최전선 기업들이 동시에 손을 들고 같은 방식으로 장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감가상각 연수를 늘려 장부상의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240조 원. 이건 한 기업의 꼼수가 아니라 메타,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동시에 움직인 결과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기술이 만든 혁신의 시대가 아니라 이익을 포장해 유지해야 하는 위기의 첫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늦게 밝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장의 그래프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운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말합니다. 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시장은 거짓된 이익을 가장 위험하게 판단합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던 AI의 광대한 비전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위험의 전조인지, 그리고 그 흐름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놀랍게도 지금 월가의 시선은 성장이 아니라 붕괴의 순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AI 기업들, 두 번째는 중간 규모의 데이터 센터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은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위기의 진짜 메커니즘과 조용한 폭발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던 그 말, 한때는 정말 설레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조용한 불안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혁신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혁신 뒤에 숨어있는 위기가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AI가 가져올 미래,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림과 같을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의 조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깊은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시절을 기억합니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충격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다릅니다. 그 위기는 외부에서 폭발하듯 다가왔지만 지금의 위기는 내부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예고 없이 터지는 위기보다 작게 금이 가다 어느 순간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가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AI 기업들이 끝없는 성장을 이어갈 거라 믿었습니다. 투자자들도 열광했고 시장도 그 기대를 기반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세가 왜 줄고 있는가? 라는 불편한 질문이 시장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니라 수익성의 한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 현상을 착시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가상각 기간을 조정해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느끼시죠?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기술의 속도, 그 화려한 그래프들이
지금은 현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투자, 산업, 정책, 그리고 개인의 선택까지 모두를 묶어두는 힘이 되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감정은 두려움,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분노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믿을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르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미래가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 미래인지,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은 과연 우리 삶을 지탱할 만큼 안정적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이 흐름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결국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은 시장 전문가들, 정부, 기업들까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술의 환호가 아니라 진짜 실체를 바라보는 눈을 갖추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위기의 실체입니다.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5개 기업, 메타,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동시에 감가상각 연수를 늘린 시점은 2021년 이후 본격적인 AI 투자 열풍이 시작되던 때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이전까지는 34년이 통상적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6년이 사실상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숫자 변경 하나가 시장 이익을 총 240조 원이나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감가상각은 기업의 비용입니다. 자산이 100억이면 4년 동안 25억씩 비용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면 연간 비용은 16억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숫자 변화는 단순한 회계 기술이 아니라 실제 수익성에 대한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즉, 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라 비용이 늦게 잡힌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착시가 AI 산업의 성장 그래프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가가 이 흐름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단지 5기업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기업들의 실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메타의 연간 매출 성장률 과거 2자릿수, 최근 1자릿수로 둔화. 구글 알파벳 성장률 장기적으로 20%대에서 10% 안팎으로 하락. 아마존 AWS 성장률, AI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상 대비 미흡. 오라클 부채 자본 비율 500% 돌파. 엔비디아 실적은 폭발적이나 수요 대비 공급의 과잉 우려 존재. 이 모든 지표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조정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오라클, 메타, 알파벳이 최근 2달 동안 95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차입해 AI 인프라에 재투자했다는 뉴스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압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맥킨지가 최근 발표한 2024 글로벌 AI 도입 현황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나온 수치는 시장의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64% 기업 AI가 혁신을 촉진한다. 단 39% 기업 AI가 실제 이익을 증가시킨다. 88% 기업 도입했지만 대부분 실험 초기 운영 단계. 51% 기업 AI가 부정확한 결과를 낸 경험 있음. 2위 문제 설명 불가능성 왜 이런 답을 내는지 모름. 놀랍게도 가장 먼저 언급된 혁신이라는 표현은 막상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적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즉, 기술 자체는 발전해도 재무적 실체는 아직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AI 활용 방식에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전체 경영 시스템에 적용할 때보다 마케팅 문서, 작업 데이터 보조 같은 작은 단위 활용에서만 효과가 컸다는 점입니다. 전사적 시스템 도입은 오히려 비용만 높이고 예상보다 낮은 효율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AI 기업들이 제시하는 폭발적 성장 서사가 실제 수익성과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데이터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수익성은 느리다.
그리고 이 간극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약해지고 버블의 위험성은 커집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합니다. 닷컴 시기에도 기업들은 인터넷이라는 혁신적 기술에 올인했고 광케이블 장비 인프라에 과잉 투자했습니다. 수요는 100이었지만 공급은 2000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거품은 무너졌고 실제 살아남은 기업들은 기술이 아니라 수익성을 중심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닷컴 버블 대비 17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가 반영과 기술 성장률을 고려해도 이 격차는 비정상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술은 진짜지만 가격은 버블이라는 익숙한 구조를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이런 위기가 만들어지는가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위기로 이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AI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연산 전력 수익성이라는 4단계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4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불안정하면 전체가 흔들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문제는 이 4단계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규모의 폭증입니다. AI 모델이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정제 분류 피드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확보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규제 강화는 AI 기업들의 데이터 접근 속도를 이전보다 크게 늦추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질과 양이 정체되면 학습 속도 역시 제한되고 모델 성능이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산 비용 구조입니다. AI는 단순히 알고리즘이 아니라 막대한 GPU 연산력에 의존합니다. 엔비디아의 H100, B200 같은 칩은 연산 속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가격 역시 엔터프라이즈급 서버보다 비쌉니다. 문제는 기업이 모델을 고도화할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연산량은 선형이 아니라 입력 데이터, 모델 파라미터, 반복 학습에 세 방향으로 동시에 증가합니다. 결국 연산 비용이 수익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생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력 비용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단일 도시의 전력 소비량에 근접합니다.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AI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 텍사스, 버지니아, 애리조나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역시 전력망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력 비용이 증가하면 AI 기업의 기대 마진은 100에서 80, 70까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AI의 성장 한계가 기술이 아니라 전기라는 현실적인 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익화의 속도 문제입니다. AI 모델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모델을 돈으로 만드는 속도는 느립니다.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AI가 그 데이터를 학습하며 업무를 개선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대부분 특정 부서의 보조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사적 시스템으로 확장될 때 예상보다 낮은 효율, 높은 비용, 불확실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AI의 학습 속도와 기업의 수익화 속도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빅테크가 감가상각 연수를 늘려 장부를 부풀렸는지를, 왜 95조 원을 빌려 AI 인프라에 재투자했는지를, 왜 버리는 이익이 아니라 착시라고 말했는지를. 그 이유는 바로 AI 산업이 아직 수익성의 골든타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AI는 기술적으로는 혁신이지만 재무적으로는 아직 미완성인 산업입니다. 기술의 질적 성장은 빠르지만 수익성과 구조 개선은 느리고 이 간극이 커질수록 기업은 단기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장부 조정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설명 불가능성입니다. AI가 내놓는 답이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기업들은 이 문제 때문에 AI를 핵심 결정 시스템에 쓰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인간이 결과를 검증해야 하고 속도와 효율은 제한됩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는 AI가 모델을 아무리 개선해도 블랙박스 구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시스템적으로 풀리지 않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쳐지면서 AI 산업은 실시간 학습, 실시간 개선이라는 기술적 장점을 가지면서도
정작 실시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적 충돌이 버블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술은 올라가지만 수익성은 따라가지 못하고 투자 비용은 계속 누적되는 구조. 결국 이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버블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을 보게 됩니다. AI는 혁신이지만 그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혁신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 한계가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보다 더 강력하게 위기의 흐름을 드러내는 것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결정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행동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미래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손정혜 회장의 결정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오랫동안 혁신 기업에 베팅하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손정혜 회장은 AI의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8조 5천억 원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완전히 포지션을 정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오픈 AI와 새로운 협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AI 투자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과열되었다는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소프트뱅크의 최근 5년 수익률은 ROE 5% 미만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전펀드가 기록한 누적 손실은 40조 원을 넘기고 위어크 파산으로 추가 15조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혁신을 가장 잘 아는 투자자라고 여겨지는 인물조차 AI 버블이 실체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기업들의 실적 착시입니다. 감가상각기간을 조정한 메타,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실적 발표에서 이익 증가를 강조하지만 정작 실질 현금 흐름은 정체되거나 감소한 구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의 실제 현금 흐름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AI 투자 비용 증가로 영업 마진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 역시 AI 수요 증가라는 화려한 헤드라인과 달리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로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이 숫자들은 말합니다. 기술은 성장하지만 수익은 아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극단적 밸류에이션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매출액 140억 원 수준이지만 시가총액은 15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농심의 매출은 3조 원 이상이지만 시총은 2조 6천억 원입니다. 놀랍게도 라면 사업보다 2030배나 작은 시장을 가진 양자 컴퓨팅 회사의 가치가 실체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온큐와 쿠쿠 사례도 비슷합니다. 쿠쿠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기반 기업이지만 아이온큐는 거의 모든 매출이 초기 단계 연구개발 수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총은 쿠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블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보다 과도하게 앞당겨 반영하는 구조. 네 번째 사례는 미국 AI 관련 중소형주 붕괴입니다. 빅테크 주가가 버티는 동안 작은 AI 기업들은 이미 3070%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닷컴 버블 당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먼저 작은 기업들이 붕괴하고 그 다음 중형주가 흔들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초대형 기업들이 급락하는 방식. 지금은 딱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S&P 500의 비정상적 상승 구조입니다. S&P 500은 지난 2년간 기업 실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ETF 패시브 자금이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기업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자동적으로 끌어올려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1990년대 일본 버블과 2007년 서브프라임 직전 패턴과 유사합니다. 결국 수익성보다 자금 흐름이 지수를 밀어올리는 상황이었고 그 흐름이 끊기는 순간 급락은 단 몇 주 만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맥킨지 AI 보고서가 드러낸 현실입니다. 기업의 64%는 AI가 혁신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실제 수익 증가를 느낀 기업은 39%뿐입니다. 도입은 88%지만 결과는 대부분 실험 단계에서 멈춥니다. 기대는 높지만 현실은 단단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벽이 AI 투자 과열의 본질을 상징하는 숫자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기술은 진짜이지만 시장은 이미 너무 앞서갔다. 그리고 시장이 앞서갈수록
조정의 폭은 더 커지고 위기 시 체감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화려한 헤드라인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 사례가 보여주는 흐름을 따를 것인가. 이제는 당신의 판단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흐름이 더 가속되기 전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흐름은 단순한 조정이나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 세대가 경험한 IMF 금융위기닷컴 버블처럼 역사적 위기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장 낙관적일 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AI라는 혁신은 분명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는 여전히 미래는 AI가 다 먹는다는 서사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기대한 속도와 진짜 경제가 따라가는 속도 사이의 격차입니다. 놀랍게도 이 격차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직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나 결국 같았습니다. 과열된 기대, 부풀려진 자산 가치, 그리고 실질 수익성 악화. 지금 AI 시장이 보여주는 흐름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오라클은 부채 자본 비율 500%,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2달간 차입한 금액은 95조 원. 기술 성장에 필요한 자본은 끝없이 늘고 전력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이 실제 수익으로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기업은 성장이 아니라 버티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기의 전조입니다. 또한 S&P 500의 상승은 실적이 아니라 자금 흐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TF 패시브 펀드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구조. 이것은 시장을 부풀리고 버블이 터질 때 충격을 2배로 만듭니다. 1990년대 일본 버블 붕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핵심 배경과 동일한 기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기술의 환호보다 재무의 현실을 우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업이 감가상각을 늘려 240조 원 규모의 이익을 부풀렸다면 우리 역시 과열된 기대를 한 번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 심리가 과열될수록 조정은 더 빠르고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AI 스타트업들이 3070% 급락한 지금 중형주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마지막 단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초대형 기업들의 조정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이 구조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기술 중심의 투자에서 리스크 중심의 투자로, 속도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안정성 중심의 판단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기대보다 장기 생존력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AI가 미래다.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현재를 덮어버릴 만큼 빠르게 오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시장과 경제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속도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며 커지는 형태라면 우리는 그 흐름을 읽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계좌의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IMF 때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위기는 늘 충분히 올라왔다고 느끼는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 느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고점 추격이 아니라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위기를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지나 AI 시대가 보여주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속도는 언제나 인간의 상상보다 빠르지만 경제의 속도는 언제나 인간의 기대보다 느립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할 때 역사는 항상 가장 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충돌의 한가운데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낙관과 불안, 혁신과 위기,
기대와 현실이 뒤섞인 복잡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도 한 가지 진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미래를 반영하지만 가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AI 산업의 미래는 분명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듯 그 과정은 단단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과한 기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경험하는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가 재편되는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에는 과도한 자본 유입, 불확실한 수익 구조,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기대가 겹쳐지면 반드시 큰 조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IMF를 경험했고 닷컴 버블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깨달은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이 위기를 재난으로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AI 버블 논란과 시장의 과열 신호 역시 결국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균형감입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수익성과 리스크를 분석하는 눈을 갖추고 단기적 시장 소음보다 장기적 변화를 읽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뼈대 있는 기준과 원칙입니다. 결국 시장의 파도는 반복되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파도를 기회로 바꿉니다. 이제 중요한 건 AI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되었는가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변화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당신의 판단 기준이 숫자와 감정 중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위기를 겪으며 배움과 변화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이번에도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은 강한 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유리한 흐름입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응하는 지혜의 격차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미래의 승자를 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두 가지 문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시대는 진실을 잃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잃는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이며 판단은 속도가 아니라 통찰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장과 기술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준비는 언제나 확실한 힘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함께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